그렇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해도 괜찮은 일을 하고 있죠. 저는 37년 걸렸어요. 이 일을 찾기까지. 37년 만에 찾은 일이. 예. 왜냐면 사람들은 일을 찾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자기계발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뭐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네가 가장 잘하는 일을 뭐 해라. 남의 눈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느낌이 신대륙을 찾아서 항해를 떠나는 그런 항해자의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있을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도전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 이제 막막함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설명할 때 이제 연애에 많이 비유를 해요. 내가 가슴 뛰는 상대는 참 많아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상대들과 연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연애를 못하죠, 우리가? 나는 가슴이 뛰는데 그 상대방은 가슴이 안 뛰어요, 나한테. 그 연애가 될 수 없잖아요. 이게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좋아할 만한 일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일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럼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참 좋아했어요. 책 읽고 그걸로 토론하고 사색하고 이런 과정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과정을. 그런데 이 공부가 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공부로 일을 삼을 수 있는 거는 뭐 학자가 된다든지 교수가 된다든지 그 분야의 이제 전공자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리고 자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시험도 저를 싫어하고 오래 그 학교에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시스템도 저를 싫어하는 거죠.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저랑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공부는 좋아하지만 공부를 일로 삼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공부가 일이 되는 것 중에서 이제 물론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작가라는 직업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이 공부, 그리고 이 공부가 일이 됐을 때 과연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작가라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해가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건 그 일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스템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리고 일이라는 건 절대 추상적으로 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도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일이 나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연애는 사실 그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디까지 해줬는데 라고 안갚음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내가 진짜 노력을 해서 그 일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일을 성취를 했을 때 내가 본연의 그 일의 업무를 하기보다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법조인이 됐는데 법조인으로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을 등에 업고 그런 사람들을 더 괴롭힌다든지, 내가 의사가 됐는데 아프고 병든 사람을 진심으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뭔가 내가 고생한 만큼의 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꼭 다 그런 것만 아닌데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나도 좋아하고 그 일도 나를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내가 뭔가 실력을 발휘했을 때 아주 빛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일을 하다가 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 일이 나를 위로해줘요.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라고 다독여 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역시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그 일을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내가 부족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뭔가를 더 수정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배우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내 친구 따라 오디션 갔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내가 배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우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내가 배우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배우의 매력을 느끼고 굉장히 훌륭한 배우로 성장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나는 그 일이 나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그 배우라는 직업은 참 나랑 잘 맞더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 친구를 따라갔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보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우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에 있어서도 내가 편견을 가지지 말고 내가 이게 싫다라고 딱 단정 짓지 말고 내가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넓히면 훨씬 더 판단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어떤 일이 나한테 잘 맞고 어떤 일이 나를 좋아하고 어떤 일이 나랑 맞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이제 그런 거 자꾸 제가 연애랑 비유를 하는데 나는 쟤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 친구가 자꾸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넌 내가 왜 좋니? 그러면 잘생겼대요. 말을 잘한대요. 뭔가 빛이 난대요. 근데 난 거울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친구는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능이라고 해야 될지 운이라고 해야 될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그 일 자체로 뭔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채워야 될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때 내가 딱 나타나면 그 일이 나를 아주 좋아하게 되는 거죠. 빨리 여길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나는 특별히 그 일에 대해서 별 감정이 없었지만 그 일이 나를 강렬히 원한다면 그 일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면 한번 그 일을 해보면서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 속에서 자신의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그리고 숨어있는 감각을 찾아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뭐든지 잘하면 좋아하게 되니까요. 이 일도 하나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만나지는 않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이렇게 탐탁치 않은 사람과도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만들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일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관계를 넘어선 일의 의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계를 넘어선 일의 의미가 저는 업으로서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업보, 카르마라는 뜻이죠. 운명을 공부하다 보면 이 카르마, 이 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돼 있는 지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내가 이전 생이 있다라면 그 이전 생에서 저지른 어떤 일들을 그 일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그 좋아하는 일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맞닥뜨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도 이 싫어하는 일 속에서 뭔가 성취하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 싫어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생에서 풀고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서부터 무대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커서 무대에 서는 직업은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강연을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처럼 너무 싫죠. 올라가는 게 싫지만 오히려 내가 가장 힘들고 싫어했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제 삶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업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런 업을 나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풀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은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니까 사람 만나서 되게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싫대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싫어서 그분도 자기는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 직업이 영상 편집하는 일인데 말 그대로 방에서 컴퓨터만 보고 작업을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맞닥뜨리는 지점이 거기에요. 영상 편집이라는 게 영상을 찍은 사람이 해놓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대로 된 소리로 붙이는 작업이 영상 편집자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매일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해 나가는 거죠. 아마 그분도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짐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자신의 삶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업으로서의 일은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마치 숙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그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자만하고 스스로에게 도취된다라면 그 자만심이 나의 또 다른 업이 돼서 그 이후의 삶을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그 일 속에서 내가 만족을 얻고 보람을 느낀다면 그 만족과 보람이 또 내 업이 돼서 그 뒤의 삶을 좀 더 밝은 양지로 끌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그 선택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좋은 길로 스스로 일을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